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저번 영상부터 1월 4주차 공모주를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4주차 공모주 제2편으로 와이더 플래닛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월 4주차는 공모주 종목이 5개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와이더 플래닛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3주차의 공모 종목인 솔루엠이나 핑거에 환불금으로 청약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이더 플래닛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환불금이 1월 28일 목요일이므로 1월 4주차 후반부에 청약을 진행할 아이퀘스트나 유일 에너테크 청약에 환불금을 투입하는 것이 일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일정인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종목 와이더 플래닛 소개 들어갑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온라인 매체 위주의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마케팅 서비스 플랫폼을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광고주가 원하는 대상과 형태를 고려하여 광고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기준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플랫폼으로 PC와 모바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C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문사 사이트에서 기사글을 읽을 때 우리가 접하는 광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중단, 하단, 팝업 등의 형태로 광고를 노출하죠. 광고의 형태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타게팅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제가 예를 들어 쇼핑몰에 들어가서 특정 상품을 봅니다. 그럼 그 사이트의 쿠키 값을 제 PC에 심어두고 제가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광고 영역에 아까 제가 봤던 사이트의 상품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광고 제품은 더 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을 디테일하게 알려주거나 와이더 플래닛이 컨설팅을 해주고 딱 원하는 유형에게만 광고를 노출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류하므로 성별부터 연령대, 거주지역 등 상당히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특정 타겟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리타게팅보다 이 방법이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약일은 1월 25일 월요일 그리고 26일 화요일입니다. 시장은 코스닥이고요. 공모가액으로 하단 금액은 12,000원, 상단 금액은 15,000원입니다. 공모 주식은 신주 모집으로만 100만 주 모집하고요. 그 중에서 일반 투자자는 20만 주, 우리 사주에게도 5% 비중으로 5만 주 배정하였습니다. 100만 주를 통해 모집하는 금액은 150억 원입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환매 청구권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점점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이고요. 1인당 청약 한도는 18,000주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청약 기준을 좀 살펴보면 평소에 한국투자증권을 이용 안 하시고 청약만을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 아까 1인 한도가 18,000주라고 말씀드렸는데 9,000주로 바뀌는 거죠. 적어도 청약 한도를 100% 신청하려면 직전 3개월 평균 잔액이 3천만 원이 되어야 하고요. 청약 한도를 200% 늘릴 수 있는 우대를 받으려면 청약일 직전 3개월의 평균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투자를 청약할 때만 활용하고 있어서 청약 한도가 9,000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100% 청약 한도 기준으로 청약 증거금은 1억 3,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주 현황 말씀드릴게요. 유통 가능 물량이 약 408만 주고요. 비중이 60%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사주 물량이 5%가 아니고 20%까지 늘려서 보호 예수 물량을 좀 더 잡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단점이 보입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재무 현황이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와이드 플래닛은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단점이 또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재무 구조로 EPS와 PER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드 플래닛이 포함될 소프트 업종의 평균 PER은 80.7인데요. 와이드 플래닛도 얼른 매출과 이익을 정상화해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PER만큼의 주가가 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장 시 예상되는 시총은 약 1,015억 원입니다. 이제 제 생각을 좀 담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금년 12월에 상장 추진하려다가 21년 1월로 연기를 했는데 하필 코스피로 상장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같은 날로 겹쳤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광고 기술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재무 리스크도 있지만 유통 물량의 비중도 너무 많은 편입니다. 사실 좀 장단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종목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거니까요. 그런데 와이드 플래닛은 제가 공모 종목을 보는 기준으로는 좀 단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와이드 플래닛을 청약한다면 저는 둘째 날 오전까지의 경쟁률을 좀 보고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드 플래닛은 기존 청약 배분 방식인 비례 방식으로만 공모 주식을 배분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11년도에 카이스트 안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창업한 로봇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곳이라고 하네요. 로봇 이름은 휴보라고 합니다. 만들고 있는 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작업자의 업무 환경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인 RB 시리즈가 있고요. 혼자서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는 로봇도 있네요. 유명한 바텐더의 칵테일 레시피를 그대로 학습해서 제조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재난 구조에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한 DRC 휴보 로봇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디스플레이를 프로젝션 하면서 강력한 사운드를 내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제이가 있습니다. 전시장이나 공항 등에서 사운드와 영상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네요. 이제 로봇을 좀 구경했으니 본론으로 돌아가야겠죠. 청약일은 1월 25일 월요일 그리고 26일 화요일입니다. 상장하는 시장은 역시 코스닥이고요. 공모가액은 하단 금액 7,000원, 상단 금액 9,000원입니다. 그리고 신주로만 총 265만 주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는 역시 20% 물량으로 53만 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도 10% 배정하였네요. 265만 주를 통해 모집되는 금액은 약 238.5억 원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환매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와이드 플래닛과는 좀 다르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환매 청구권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모가의 90% 금액을 증권사를 대상으로 환매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주가가 너무 공모가보다 내려가면 6개월 안에 제 주식을 환매해 주세요 라고 하면 90%는 돌려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코스닥 지수가 많이 내려가면 90%보다 더 적게 돌려받고 여하튼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90%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이 공동으로 진행해서 물량을 똑같이 나누어 청약을 받습니다. 둘 다 1인당 한도는 13,000주인데요. 그리고 13,000주 기준으로 청약 증거금은 약 5,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권사 청약 기준을 좀 보면 두 증권사가 판이하게 다른데요. 일단 미래에셋대우부터 보면 그냥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1인당 청약 한도를 2배로 해줍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했는데 13,000주가 26,000주까지 청약 한도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조건이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냥 나는 대신증권으로 청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신증권 청약 기준을 한번 보시면 대신증권은 평소 거래를 하지 않으신다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 증권사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청약을 100% 한도를 받으려면 직전 분기 자산이 평균 잔액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청약 때문에
자산을 이리저리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은 청약 자체를 못 받는 거죠. 혹시 50% 기준도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을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청약을 위해서 적어도 몇 달 전부터 1,000만 원 이상을 대신증권에 넣어두신 분이라면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청약을 받으려면 대부분 미래에셋 대우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의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상장 당일의 유통 가능 물량은 약 578만 주, 비율은 37%입니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무 현황은 기술 특례 상장이므로 크게 중요하게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느낌이 점점 이익이 없으니까 돈을 점점 까먹죠. 그래서 유동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부채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긴 합니다. 주당 가치도 특례 상장 기업인 만큼 2년 내지 3년 후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기계업종은 어떤 종목들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PER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장 예상 시총은 1,40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8년부터 IPO를 도전해서 3수 만에 승인이 난 기업이랍니다. 카이스트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대부분의 카이스트 박사분들이 계신 기업이므로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출과 이익 확대가 필요한데 결국은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겠죠. 외국 제품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므로 투자자들에게 좀 더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요. 특히 상장 후에도 좀 길게 가져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청약 배분은 기존 방식인 비례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두 개 종목에 대해 적당한 지식으로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천한 수준의 영상인데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